같은 식구들끼리 강의는 가끔 해봤습니다. 종종 해보고 또 외부에서도 이렇게 해보기도 했는데 여기 와서 우선은 이렇게 저녁 늦은 시간에 알코올이 없이 말을 한다는 게 좀 신선하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젊은 분들, 여러분들 또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참 신선하고 재미있고 너무 좋습니다. 반갑고요. 제가 쪽에 앉아서 쭉 같이 앞에 세 분 이제 명강사님들 강의를 쭉 들었는데 세 번째 강의 소통해서 옆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서 몇 프로나 하는지 좀 퍼센테이지를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전 옆에 계신 분한테 제가 한 70% 될 것 같은데요 이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아 내가 어쩌면 사기쳤을지 모르겠다. 내 엉뚱한 사실 제가 원장이다 보니까 저는 잘한다라고 하는데 혹시 진짜 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만일에 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진짜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괜히 호통만 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미안해가지고 진주 씨였었는데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진주 씨한테 그 얘기를 아까 하려다 못했어요. 사실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만을 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또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직 내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선배님 그냥 조직에서 경험하신 것들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마이크 임팩트 측에서 KTNG가 제가 근데 KTNG인데 그 전에 공기업에서 민영화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2003년 1월 1일자로 민영화가 됐습니다.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이제 겪었었던 이야기들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경험했던 것들을 준비를 좀 해봤고요. 제목이 오래오래 다니고 싶은 회사 만들기 이런 거고요. 저도 제목을 오래오래 다니고 싶은 즐거운 회사 만들기 이렇게 했는데 야 이게 누구한테 즐겁고 누구한테 오래오래 다니는 거냐 이거 옆에 사람들 내가 아는 친구 형님들이 오래 다니고 즐거운 회사가 아니라 내가 오래 다니고 내가 즐거운 회사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고민했던 것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조직 생활하면서 즐거웠던 때 몇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이거 평소에 내가 하던 얘기랑 다른 것들을 내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즐거운 조직 만들기 이랬는데, 내가 즐거운 조직 만들기, 어떤 게 즐거운 조직이냐 도대체. 물어봤더니 이제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좋을 때 좋은 사람들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 뭐냐 그랬더니, 말 통하고 소통이 잘 되고, 내가 이야기하면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얘기들 하나 있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때, 내가 일의 주인이 될 때, 이 일이 그냥 날 쫓아와가지고 정신없이 해치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때, 그럴 때 난 참 재밌었다. 이런 얘기들 하고요. 나를 인정해 줄 때, 아까도 나왔었던 얘기인데, 인정이라는 게 비단, 말뿐만이 아니라 여기 급여, 성과급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승진이라는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일이 잘 풀릴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전 교육을 하는 사람인데, 교육 쪽에서 남들 도와주는 일, 교육업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직 내에서 흔히들 남 못 살게 구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쵸? 인사 같은데 어떻게 하면 채용할 때는 좋은 일들 하겠지만, 구조조정할 때는 이게 좀 상당히 고통스러워 안 좋은 일들을 해야 되고, 재무부서, 회계, 돈을 관리하는 부서 같은 예산 달라고 그럴 때 안 주는 야, 그 일 하지 마. 나 그 일 하라고 여기 취직했는데 돈 좀 주시오, 예산 주시오. 그러면 돈이 없다니까, 아껴 쓰라니까. 이러면 이제 안 좋은 짓들 하는 거. 우리는 당신 잘하시오. 교육하는 데는. 당신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된다. 조직이 잘 된다. 이런 남들 도와줄 때 그런 일들을 이제 좀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즐거운 조직에서 일할 때, 이럴 때가 제일 좋은가 아니냐. 그래 즐거운 조직을 근데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 즐겁게 일을 할 건가 이런 얘기들. 나한테 즐거운 회사 그리고 내가 또 즐겁게 만들어야 남들도 또 즐거워지는 거고 그런 즐거운 회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또 제가 요청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공기업에서 민간 기업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HR 쪽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가지고요. 사실 이 공기업에서 민영화가 될 때 그런 변화 과정은 제가 한 5년 전까지 여기저기 이제 이런저런 사례들을 발표한 일이 있어서 이게 다
지난 얘기인 줄 알았더니 지금 다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옛날 장표들을 좀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그 시점에 민영화가 2003년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2012년 말 또는 2003년 1월 1일이고요. 제가 그 지금의 KTNG로 옮긴 게 2003년 11월 1일입니다. 2003년 11월 1일 이제 처음 입사를 했었던 거고요. 그때 이제 저에게 요구됐었던 역할이 지금 우리 조직이 공기업에서 민영화가 됐는데 우리 조직을 좀 바꿔봐라. 바꾸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봐라 라고 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육 체계라든가 교육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새로 잡아라 이렇게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제가 뭘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래서 처음에 한 달 동안은 그냥 놀았죠. 하고 싶은 게 그게 사실 표현이 좀 그런 거고 놀았다는 게 아니라 처음 오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 여러 사업장 공장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어떤 것들을 바라는지 또는 제가 그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달 동안 쭉 살펴봤었던 거고요. 살펴보고 나서 12월 12일 날 전 직원들을 그러니까 인재개발원 당시 전 직원들이 한 50명 정도 됐는데 50명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준은 제가 한 달 동안 봐오니까 이런 건데 우리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발표를 쫙 했어요. 그랬더니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눈을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뭐 그 조직을 바꾸라고 요청을 받았고 이제 그 일을 했어요. 한 일주일 했더니 노조에서 오더니 저녁 때 술 한잔 하자고 했더니 당장 멱살부터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더라고요. 잘못 들어왔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 공기업에서 이제 민영화 사실 두 조직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성인들이고 똑같은 조직들이고 하지만 상당한 차이들이 있는데 그 차이들을 당시에 좀 써놨었던 것들이 우리가 옛날에는 뭐 준공무원이었었고요. 준공무원이라는 게 정년 보장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을 새로 벌려서 이익 창출을 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그 전에는 지금 요구되는 일들을 무사히 별 사고 없이 잘 처리해내면 돼.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당시에 그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주어진 일을 잘 하자이지 이 일을 좀 더 키워서 조금 더 성과를 내자, 뭘 더 하자 이런 스타일들은 아니었었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민간기업으로 바뀌었고 이제 살아남으려면 조금 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야 무슨 소리야. 이 사람들 마음속으로는 그랬을 무슨 소리야.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데 왜 그 엉뚱한 놈이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냐라고 해서 아마 그때 노조랑 멱살잡이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노조하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이제 써놨고 그 당시 이제 했었던 이야기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제일 듣기 싫어했었던 이야기가 제가 무사히 별 큰 사고 없이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서 무사히 별 사고 없이 우리가 그런 사건 사고가 없으면 우리가 잘 되는 것 아니냐. 그 잘 되는 데를 왜 그렇게 건드리고 난리냐. 저는 이제 이미 민간기업으로 바뀌지 않았느냐.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무사히 사고 없이가 아니라 제발 사고 좀 쳐라. 일 좀 벌려봐라. 하나라도 좀 새롭게 시도들을 해보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그 자료들하고 또 직원들하고 이런저런 소통들을 해야 되니까 소통하는 방식이 저녁 때 술 먹는 방식도 있지만 또 전체를 모아놓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나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려주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제일 그 소통의 방법이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 당시 이제 교육기획부장을 맡고 그 조직을 바꾸려고 했었는데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쭉 미리 알려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사들을 좀 해서 발표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모았었는데 그 당시에 2005년도 조선일보 신문인데 여기도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러고 쭉 있는 거고요. 여기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참 똑같은 이야기다. 신문도 그 당시에 이제 이 당시에 삼성전자하고 공무원하고 1년씩 그 교환 근무를 했습니다. 1년씩. 그리고 1년씩 교환 근무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였었는데, 이 사무실에 캐비넷이 참 많다 이런 이야기. 저 가봤더니 정말 캐비넷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그리고 책상도 진짜 무지막지한 서류들이 이제 엄청나게 있고, 그것들이 또 정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 처음에 야, 무지하게 많다, 진짜 다른가 보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많았는가, 이것들이 생각을 해본 결과,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정, 이런 뭐 사규 이런 것들에 대한 거고,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기록들이고, 그리고 오로지 사규나 정해진 룰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정리해두고 많이 보관들을 해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공조직이다 보니까 감사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이 상당히 강해서 규정대로 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라도 이제 서류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건, 야, 그런 거 무시하고 이제 우선 일부터 하자. 우리 나가서. 하다못해 제가 토의들을 이제 많이 하려고 우리 전자칠판이 하나 필요하다. 전자칠판이 당시에 이렇게 쓰면 이제 여기 그 출력을 해서 쓸 수 있는 그 칠판을 하나 사자. 그 칠판 가격이 그 당시에 뭐 한 300만 원 했었나? 그러니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 그런 걸 사면 안 됩니다. 왜? 300만 원 살 돈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인재개발은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인데 왜 300만 원도 못 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 살려면 원래 계획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별도 기한을 해서 예산부에 별도 돈을 받아야 된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지금 당장 사라고. 그랬더니 일주일이 돼도 안 사요. 그래가지고는 왜 안 사냐. 지금 규정에 이렇게 돼 있고 아직 안 되고 뭐 이런다고 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장 사오라. 당장 사오라고 했더니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 하나도 없었던 거죠. 어차피 근데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이제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니까 좀 마음에도 안 들었고 또 하고 싶지도 않고 지시에 의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안 되는 규정들을 이제 이렇게 찾은 거, 안 되는 규정들을 갖다 걸으면 뭐 안 걸릴 게 하나도 없는 것이고 전부 다 이제 그러고 했었던 거죠. 그러다 뭐 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류들이 많다, 캐비넷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고, 또 이거 좀 전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데 일을 하기 시작 전부터 예산 또는 인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먼저 나오죠. 보통 민간기업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춰서라도 그 새로운 일에 이제 사람들 모으고 태스크 포스를 구성을 하든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비용을 이리 돌려서라도 돈으로 막고 이런 것들인데, 그랬다가는 공기업 공무원에서 이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규정대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자기 일을 뺏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절대 새로운 일을 하려면 새로운 추가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새로운 추가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죠. 참 그렇다. 일하기 참 어렵다, 깝깝하다 그랬었던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쨌건 이익 창출을 위하는 것들이고 뭐 전체 국민 서비스, 공기업들의 또는 이제 그 성격이 제가 경험해본 공기업, 우리 조직의 얘기인데 성격이 공평하게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국가에서 행정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혼자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평하게 있는 자원들을 골고루 여러 대상자들에게 나눠주는 것들이 이 사람들의 최고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누구한테 줬는데 누구한테 안 줬다라고 하는 것들은 안 되죠. 이거는 민원이 발생을 하던 아니면 뭐 국회에 불려가던 어떤 일들이 생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일들을 하기 위해 새로운 일들을 한다라는 것들은 이제 상당히 걸림돌이, 스스로가 그 새로운 일을 하기가 참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하자라고 했고, 어쨌건 그 민간기업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그 이야기들을 쭉 했었습니다. 그때 했었던 이야기가 참 우리 변화를 많이 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진짜 커뮤니케이션, 아까도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 이야기들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참 부족하다. 커뮤니케이션 근데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무지하게 많이 모여요. 모이는데 실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사실은 진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이야기고 업무 외적인 이야기고 또 그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참 시간이 아깝다 생각도 들고 여기 보면 이제 회의 문화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회의한다고 무지하게 많이 모이는데 회의는 아니고 이게 진짜 그 일상적인 이야기 아니면 회의 안 해도 될 이야기 그리고 회의 자체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마치 안부 묻는 듯한 그 노인정 대화 비슷한 그 은퇴한 노인분들이 모여가지고 정치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 답도 없는 그분들이 해서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뭐 노인정 대화를 하자는 건가 해서 참 그 회의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조직이 썼었던 용어가 회의보다 이제 그 티타임이라는 아침에 티타임 하시죠 이런 티타임이 뭔가 그게 아침마다 하는 회의구나 근데 정말로 티타임이더라고요. 참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업무 환경이나 이런 것도 아까 정리 얘기도 있었는데 업무 환경이나 이런 것도 그 사무실에 가면 또 사무실에 소파가 있는 사무실은 그 당시에 또 처음을 봐가지고 그때 소파를 싹 치워버렸더니 그것도 치웠다고 그 되게 이제 사무실 소파가 있으면 소파에 티테이블이 있고 그 밑에 장기판이 하나씩 이제 이러고 있고 해가지고 야 이게 참 보기도 그러고 그 싹 바꿨던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회의를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들만 익숙하고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별로 상대방에 대해서 관여를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었던 사람들이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리고 자기 일은 문서로 규정에 대해서 그 일만 주어진 일만 하는데 직속 상관이 하는 일은 또 자기의 승진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 일을 들어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에 토의는 없고 사실은 지시만 있을 뿐이죠. 지시하고 사실은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었다라고 이제 서로들 생각을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회의했다라고 하는 지시라는데 조직에서 어느 조직에서든지 지시를 하는데 그게 오래 걸릴 시간 성질의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의를 한다 그러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의견들을 듣고자 하지만 지시를 하는 데는 뭐 그렇게 시간 걸릴 일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업무에 관한 이야기는 짧고 토의만 그냥 해버리게 되는 이제 그냥 일상적인 주변 이야기 티타임을 하는 이런 것들이고요. 제가 여기 소대장과 동아리 집단 이렇게 써놨던 건 우리가 조직이라는 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서로 다른 목적을,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들인데, 야, 이 사람들은 아마 전부 다 정년까지 잘 살고 내 월급 잘 받고 끝까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동아리 사람들이다 말이야. 동아리 집단이 나도 취미가 등산이니까 어느 날 모여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등산 가자, 청계산 가자 이러는 건데 그날 비 오고 그러면 나 안 갈래. 나 비가 와서 나 집에 무슨 일 있어. 아이가 아파서 뭐 안 가도 그만이고. 그러냐 다음에 또 보자. 이게 이제 저는 동아리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 이러한 사람들이 야 나는 무슨 일 있어. 그건 나 왜 안 해? 나 그 사람 보기 싫어하는 거 알잖아. 나 거기 안 할래. 이러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조직이냐. 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소대장이라고 썼던 이야기는 사실 의사결정을 하는 수준이라는 게 새로운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리로 나아가보자, 조금 더 큰 일을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정말로 그 대과 없이 큰 사고 안 칠 정도로 그 일만 처리하자. 그리고 나서 그것조차도 규정이 어긋나지 않는 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습관대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방향이나 전체 목표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써놨었던 이제 이런 용어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공무원 공조직이라고 하는 일이 국가의 일을 자기가 이제 개인이 대신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대신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수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단체 조직들을 이용을 해서 그 일을 착수하는 그게 또 일자리 창출이기도 하고 세금을 공평히 나누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직접 하는 일들은 상당히 드뭅니다. 우리가 교육 담당자인데 교육 담당자는
운영이 기본, 운영 진행이 기본이고 책상 날르는 게 기본이다라고 해서 급하면 누구든지 가서 책상이라도 날르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책상은 책상 날르는 사람을 시켜야 돼. 청소하는 사람들. 그 제가 야, 너 다 일로 와. 다 같이 날라고. 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서 계셔야 됩니다. 이러고 말려버리면 야, 이거 일을 하자는 거야, 말자라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소대장 문화에 아니 일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표면적 용어적으로 이제만 처리를 한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육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교육을 오로지 행정적으로만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교육의 내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지금도 뭐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역량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역량 개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역량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다 역량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역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아, 역량의 정의가 뭐지? 그리고 역량에 따른 그 뭐 행위 지표가 뭐지? 행동 사례가 뭐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쭉 따라오고, 우리가 역량 모델링을 하자 만일에 이렇게 얘기하면, 야, 우리 규모가 얼만큼이야? 저건 최소한 3개월 일인데 저거는 최소한 6개월 일인데 이렇게 그림들이 몇 명 투입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야, 역량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능력 아니야? 그거 한 일주일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참 어렵다. 이제 이런 것들이고. 이 사람들이 무슨 그렇다고 해서 큰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실 그렇게 훈련들을 받아왔었던 거죠. 그렇게 행정 처리만을, 오로지 행정가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었던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흥이 덜 났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시키는 일, 주어진 일들, 이런 것들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제가 뭐 즐거운 회사, 직장 만들기인데, 즐거우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능동적이어야 돼. 자기가 주인이어야 즐거운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일들.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건 사실은 이 능동적일 때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 항상 시켜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덜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쨌건 좀 바꾸라라고 하는 게 이제 저에게 주어졌었던 거고요. 그리고 결국 그 바꾸는 방법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일의 주인이 되고 좀 재미를 느끼게 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노력을 했었던 것들이고요. 그 과정을 이렇게 좀 보면, 이게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들, 흔히 뭐 조직 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고, 변화 관리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고, 이제 그런데, 바꾸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조직 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또는 변화에 관한 이야기들, 레빈의 뭐 이야기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보다가 제가 참고로 했었던, 그 당시에 나왔었던 책이 2002년도에 이제 기업이 원하는 변화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위기감을 고조시켜라에서부터 변화 선도팀을 구성하라, 변화를 정착시켜라, 이제 이렇게 쭉 있었고, 이거를 그대로 다 따라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옆에 두고, 야, 이제 이렇게 해서 참고를 했었던 것들이고요. 그때 했었던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순서는 좀 다릅니다만 좀 보면, 전혀 야, 우리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편에서 야, 가만히 있는데 왜 와서 들쑤시냐, 건드리지 좀 말아라.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보여져 왔었던 거고 준비가 됐었던 상황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시키는 일만 해서 고개 축 처받고, 누군가가 시킬 때 인사에서, 전략에서, 아니면 재무에서 돈 안 준다고 그럴 때 맨 뒤통수만 맞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고 있는데, 좀 우리도 교육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조직에서 교육 일을 대신 하는 사람들의 고개를 빳빳이 들고, 우리도 좀 해보자. 그렇게 하는 조직도 있다. 바꾸자. 해보자. 에이, 그런 거 왜 해? 그런 게 어딨어? 교육은 원래 다 이런 거야. 이제 이러고 얘기를 한다. 제일 처음 했던 게,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여주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민간 기업 중에 연수원이 잘 됐다라고 하는 데를 저희들이 우리 연수원 문을 닫고 전체 그리로 다 가서 좀 보였습니다. 담당자들, 거기에 이제 여러 담당들이 있으니까 서로 1대1로 매칭을 해서 서로들 알게들 했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어요. 야, 봐라. 행정조직이라는 게 사실은 조직의 규모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예산 담당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회계 담당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결산을 하던 뭘 하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조직이다 보니까 남자들 때문이라도 예비군 담당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 이런 문제로 안전관리. 근데 우리 조직 50명짜리 조직이에요. 거기 예산이 따로 있고, 뭐 결산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예비군 담당. 예비군 얼마 되지도 않아요. 나이들이 다 많아서 예비군 끝난 지 옛날에. 아직도 예비군 담당 자격. 담당 업무에서 예비군 담당, 그리고 안전관리, 뭐 이러고 써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제 바꾸려고 했어요. 예비군 담당 우리 필요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은 조직인데 여기에 무슨 예산 회계, 결산 이런 게 다 있냐. 재무 담당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것도 재무 담당 한 명에 다른 일까지 같이 해도 충분하다. 50명 조직이면.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변화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 일이 없어진다라고. 나는 이 자리에서 일을 안 하고 그냥 그 무임승차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들의 저항들이 이제 엄청나게 심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다른 남들을 보자. 남들이 어떻게 하냐. 진짜 100명 되는 조직에 그렇게 예산, 뭐 결산, 회계 이렇게 여러 명이 있냐 말이야. 그 속에 예비군 담당까지 따로 있을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제 보여줬던 거고, 그걸 보고 와서도 하는 이야기가 거기는 그 조직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 당시에 이제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좀 합시다 해서 강제로 그 직무들을 통폐합을 시켰어요. 그게 상당히 센세이션한 일이기도 했는데, 조직 내에서 그 총무 조직이 사실 방대하게 해서 한 15, 50명 조직에 15명이 이제 총무 조직, 그 속에 이제 예비군 담당부터 쭉 있었고, 그것들을 이제 한 7명으로 줄였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명으로 줄인 거고, 나머지 사람들을 확보를 해서 당신이 이제부터 교육 담당입니다. 그리고 교육 담당이라고 하면 인재개발원에 있는 사람이건 시설이면 시설 담당이라고 해서 시설만 볼 게 아니라 교육 시설을 봐야 돼요. 교육에 적합한 시설이 무엇인지를 해야지. 강의장 만들려고 해놓고, 그때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강의장 만들려고 해놓고 사실 칠판의 위치와 문의 위치, 등의 위치, 아니면 마이크 스피커의 위치들을 다 다르게 놓으면 이거는 교육장에 교육시설에 있는 시설 담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교육을 알아야, 그러면, 그리고 강의하는 걸 몇 번이라도 봤어야 스크린이 어디 있어야 되고, 판서는 어디다 할 수 있으면 마이크의 위치는 어디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들 하고, 직무 통합들을 하고, 통합된 직무를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쭉 발표들을 시켰죠. 강제로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멱살잡이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했었던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거다. 우리 교육 담당자라고 해서, 우리 교육 담당자들인데 다 교육 담당자가 교육만 잘하는 게 교육 담당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굳이 교육 담당자라고 해서 지금 현장에서 이 일 잘하고 있는 사람 일이 불러들여서 우리 교육 일 잘 시킨다, 교육 받으시오, 교육 받으시오 이렇게 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육 담당자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켜주는 책임자다 말이에요. 우리가 교육 담당이라고 해서 연수원 가동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일 잘하고 있는 사람 불러들여서 지금 교육받으라고 강제로 그렇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할 거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교육 안 들어와도 좋고, 저것이 돈 더 잘 벌 일이라면 그 사람 교육 안 와도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말이에요. 현장에서 돈을 잘 벌려면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의 돈을 더 잘 벌자고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고, 지금 이 사람이 교육 안 들어오는 이유는 현장에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오는 건데, 그거는 현재 돈을 잘 벌자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굳이 우리 미래의 돈을 잘 벌자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일 일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리 가야 되고 이 사람들을 지원해줘야 돼. 역할들을 좀 바꾸자. 그리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교육한다고 진짜 어떻게 보면 현장에 돈 벌고 있는 일들을 이제 방해하고 있는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하지 말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사실은 교육 그 담당자가 아니라 역량 향상을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3년 동안만 하자. 그때가 2003년 12월 12일이 이제 전체를 발표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3년 후면 우리가 다 바뀌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될 거다라고 감히 사기를 쳤죠. 진짜 그렇게 변할지도 모르고, 어쨌건 다 믿고 함께 움직일 때 그 가능성이 이제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니까.
근데 사실 한 1년이 채 안 돼서 상당히 좋은 반응들을 받았어요. 조직에서 인정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도 즐거워서 일을 했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많이 바뀌었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제가 그 변화 기간을 설정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이제 이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조직에서도 항상 시간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시간을 우리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좀 이렇게 심어주자. 시간이라는 걸 머릿속에 심어줘야 그 일은 그때까지만 하면 돼. 이 사람들이 아마 그 시간이 있으니까 쟤 좀 있으면 갈 거야. 내지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 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그 생각보다 빨리 좀 변했었던 이런 거고요. 그 초기에 이제 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 일을 통해서 변화를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는 손에 들어있는 기술들이 필요해요. 손에 들어있는 기술들이라는 게 하다못해 인터뷰 기법을 알아야 되든가, 설문지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든가, 아니면 요구조사 분석 통계 처리를 알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을 사다 썼으면 됐으니까. 여태 행정가였으니까 유명한 사람들 누구 있는가만 알아서 불러다가 교수님 와서 강의 2시간 해주시고 가시고 전표 처리하고 뭐 세금 계산하고 이러면 이제 그 행정가 일들이 그런 것들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런 행정가 서비스업에, 그래서는 절대 어떻게 보면 고개 빳빳이 들고, 그리고 지금 주제와 비교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행정가만 해서.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스스로 만들고 제조업자가 돼야 된다. 마케팅 기획자가 돼야 되고 제조업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을 해내야 된다. 그 전에는 야 무슨 교육 시켜야 돼? 그러면 야 리더십 교육을 시켜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리더십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어느 대학의 A 교수입니다. 그럼 A 교수 전화번호 어떻게 돼? 여러 군데 전화해보고, 전화해서 몇 월 며칠 날 되십니까?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자료 받아서 교재 만들고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보내고, 그리고 다음 해 또 리더십은 또 다른 사람, 요즘 유명한 사람 누구야? 또 불러다가. 그러면 조직에 축적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 사람은 행정가로서 10년을 일을 해도 똑같은 일이 되고, 이거 복덕방만 하고 연결만 하고, 청지기 역할을 문 열어주고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제 이런 일만 해도, 이거 조직에도 도움이 안 되고 당신도 즐거운 일 하는 거, 당신 일의 주인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스스로 내가 강의를 해야,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이게 당신이 그 일의 주인이 되고, 당신이 그래도 그나마 좀 재미가 있을 거다 말이죠. 우리가 파는 물건이 뭐예요? 교육 과정이고 결국은 강의를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 50명 중에 또 이제 막 한 7, 8명 되는 사람 교육 담당자를 이제 책상 나르기부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그 전에 최소한 그나마 교육 담당자로서 역할을 했었던 사람, 교육 행정가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강의 운영만, 강사 소개만 할 게 아니라 당신이 강의하시오.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강의할 내용을 만들어야 돼. 자기 혼자 만들어서는 안 된다. 혼자 만들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조직의 자산이 아니고 당신이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개인 의견을 발표하는 거니까 이거는 안 되고, 최소한 3사람 이상이 모여서 팀을 짜십시오. 3사람 이상이 모여서 팀을 짜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잘 팔릴, 우리 직원들에게 잘 인정받을, 잘 팔릴 그런 제품을 만들겠는가를 고민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 조사들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인터뷰도 아니고 설문조사하는 거고, 필요하다 그러면 외부 사람을 붙여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습득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개인들이 또 강의들을 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강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이고, 그 전에 과정 개발하는 3개월이건 뭐 몇 개월 동안 태스크포스를 운영했던 것들은 제조 기간이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강의를 할 때도 자기가 만든 물건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만든 물건을 전달해 줘야 되고, 이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강의라는 게 또 안 보이는 이야기, 보이지 않는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이 설득 내지는 자신감, 그 물건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미가 있거든요. 더 해요, 더 해. 자기가 더 하겠다고 그러고, 야 일찍 가, 그 저녁 때 나와서 전기세 쓰지 말고 빨리빨리 가. 그 남아서 해요, 남아서. 그게 이제 그 변화 선도팀. 그래서
그 제일 처음 만들었던 팀이 4사람 정도를 그 팀을 만들고, 그리고 다른 외부 사람들을 불러서, 외부 컨설턴트 1명을 불러서 그 속에 이제 우리랑 같이 하는 조건을 하고 같이 있게 하고, 이 사람이 한 것들을 그 토의했던 3개월간의 기록들을 모두 하게끔 했고요. 당신들이 다음번 프로젝트는 여기 있는 4사람들이 각각 다 팀 리더가 돼서 그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겁니다 라고 이제 이러고 이야기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했고 지금은 잘 돼서들 다 딴 데 가 있어서 저만 아직도 혼자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놨더니 이제 문제가 또 조금씩 생기는 게, 아무래도 저로서도 그때 그 태스크포스에 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변화를 하고자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내 말을 조금이라도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더 하게 되고, 술을 먹어도 이 사람들과 한두 잔 더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이 이제 그전엔 다 아무 생각이 없는 동그란 조직이 이제 땅콩 조직처럼 이렇게 쫙 늘어져요. 이 잘못한 조직이 2개로 쪼개지게 생기는 이제 그런 상황. 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접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던 때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팀 리더들이 돼서 4명이, 물론 기간이 좀 걸리게 했지만 4명이 4개의 팀을 각각 운영하게 했고, 그 팀들 간의 경쟁들을 또 붙이게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좀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죠. 트리클 다운이라는 게 사실은 위에서부터 폭포수 효과처럼 위에서부터 일단 변화라는 게 리스크가, 그렇게 조직이 갈라지는 그런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시작들을 하고 그것들이 좀 전파가 이렇게 쭉 되도록 하는 그런 그 노력들을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여러 가지 그 성과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변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잘한다 소리를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아니면 그동안에 쭉 눌려있던 그 조직이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잘한다고 그러고 사장님조차도 잘한다고 그러고 뭐 이래야 이 사람들 일하는 재미도 나고 좀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불러일으킬까 하다가 사장님을 오시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장님 입으로 잘했다, 니네들 고생했다 소리를 한마디라도 하게끔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요. 그동안 그 전에 10년 동안 안 오시던 사장님이 1년 사이에 한 2-3번을 오시게 했어요, 다행히. 그 여러 가지 핑계가 있죠. 신입사원이니까 와서 뭐 환영사를 하든지 뭐를 하죠, 수여식을 하시든지.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것조차도 이렇게 시도들을 안 했던 거죠. 의외로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가야지, 그러면 이제 오시고, 그러면 야 한번 둘러보고, 야 많이 바뀌었네, 좋아졌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신이 나서 좀 더 했었던 거고요. 그 하드웨어 바꾸기 이런 것도 좀 색깔 같은 것도 사실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고, 여긴 그 강의장의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가구들 이런 것도 좀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꾸자. 그리고 우리 새롭게 하자. 그 첫 번째 강의처럼 정리정돈을 좀 쫙 해보자라고 하는 것. 그것들이 이제 야 이런 변화들이 있네, 이제 이런 것들. 그래 하다못해 전체를 좀 일체감을 주게 유니폼을 다 입고 다니자라고 하려다가 그거는 반발이 너무 세서 유니폼까지는 안 했지만 그 환경들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좀 쭉 했었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다 하고 있어요. 아까 그 경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제 아까 농담 삼아 소통한다고 그러고 호통치는 게 소통인 줄 알고 그 했던 거고, 밑에 사람들은 그건 전혀 소통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던 이런 것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그 당시 우리 조직에서는 이야기하는, 서로가 말하는 단어들의 크기가, 개념들이, 이해 폭들이 다 달랐었던 거예요. 교육 담당자 저는 역량 모델링 하자, 역량 중심의 교육 체계를 수립하자, 뭐 이렇게 하면 그거 좋지, 뭐 능력이라는 거 있으면 좋은 거, 체계를 잘 만들면 되는 거지, 이렇게 했더니 이야기를 해보면 막상 그게 이제 서로 아니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역량이랑 제가 생각하는 역량이랑 달랐었던 거고요. 똑같이 교육 운영들을 한다고 하지만 전부 다 순서들이 달랐던 거고 일관성이 없었던 거고, 이거를 가장 빨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학습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학습 조직을 이제 그때부터 해서 지금 거의 그 10년 가까이를 매달 이제 하루씩, 매월 하루 마지막 목요일 날 이제 학습 조직을 해서 발표들을 계속 시켜요. 발표를 시켰다는 이유가 사실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고, 이 사람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그 같은 용어를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일의 의미를 좀 다시 여기 청소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청소하는 게 자기 일입니다. 이 사람은 아침에 와서 청소를 했는데 어느 날 사장이 와가지고 열심히 깨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장실이 지저분하냐 이러고 이 사람은 와요. 저 9시에 청소했는데요. 그래? 지금 몇 시야? 11시. 당신 앞으로 9시에도 청소하고 11시에도 청소해. 이렇게. 이 사람 할 수 없이 해야 돼. 우리 조직에서도 그런 일 많이 하죠. 이 사람 11시에 또 오후에 1시에 왔어요. 봤더니 1시에 청소가 안 돼 있어요. 지저분해. 야, 왜 이렇게 지저분해? 저 9시에도 청소하고 11시에도 청소했는데요. 그러면 1시에도 청소를 해요. 이 사람 또 세 번째. 청소 계속하고 그냥 깨지기만 하고 눈치는 봐야 되고 눌려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업을 나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화장실을 깨끗이 유지하는 게 내 일이다라고 자기 업을 그렇게 규정을 했으면 아마도 화장실이 깨끗할 때는 청소 안 해도 될 거예요. 화장실을 청소하는 게 내 일이 아니고 화장실을 깨끗이 유지해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자기 업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 사람 자기도 훨씬 편했을 거라고요. 근데 화장실이라는 게 비 오는 날은 한 사람만 가도 바닥이 지저분해지는 거고 뭐 아니면 손님이 많이 오면 더 지저분해지는 거죠.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 업을 화장실을 깨끗이 유지하게 하는 거다라고 정의하는 순간부터 어딜 쳐다보냐면 바깥을 쳐다봐야 될 거야. 밖에 비가 오는지 비가 오면 나 오늘 죽었구나 청소 하루 종일 해야지. 비 안 오고 오늘은 사람들도 적게 올 거야 라고 하면 오늘은 시간이 나는데 뭘 해야 되지? 자기 인생 설계를 할지도 모르는 거라고요.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보통은 조직에서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다 처리를 해내면 자기 업을 규정하는 데 따라서 이 사람은 보통은 인정을 받게 되죠. 인정을 받게 되면 어쩌면 화장실 하나 청소하던 사람 화장실 2개 청소해야 될지 모른다고. 왜냐면 그러면 인정을 더 받고 보통은 급여로 돈을 더 받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근데 그런 날은 또 갑자기 비가 오거나 이러면 화장실 2개 청소하기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머리를 굴려서 걸레를 크게 만들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하든지 힘든 날. 그럼 이거 자기 청소원에서 이제는 관리자로 갈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화장실 2개가 아니라 20개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업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업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라는 이런 것들이고요. 우리가 교육 일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서 당신은 교육 운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직원들 모두의 역량 개발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할 수 있는 방법이 강의장으로 어떻게 끌어들이는 거 말고 다른 방법들을 고민을 해봐라라는 것도 이제 사실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었었고요. 우리가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데 사실 권한위임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요. 권한위임은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 권한위임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책임까지도 다 줘라라고. 너희들 일 열심히 해.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이게 아니고 네가 책임져. 네가 했으니까. 잘 하란 말이야. 근데 책임을 어디까지 지냐 말이에요. 실적이 뚝 떨어졌어요. 실적이 뚝 떨어졌는데 그 사람 조직에서 실적이 어느 한 개인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통 여러 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실적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그 사람 보고 책임지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거 할 수 없이 그 윗사람이 책임을 지고 윗사람이 책임지고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사실 그거 아니에요. 책임이라는 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사고는 터지고 터질 수밖에 없고 낡은 것들은 뭐 삭을 수밖에 없고 오래 당기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다 알면서도 그것들을 방치들을 해놓고 이제 책임은 뭐 다른 사람이 지고 이런다.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실적이 떨어졌어요. 그게 사실은 앞에서 제품이 불량했기 때문에 안 팔려서 요즘 날씨가 그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없어서 뭐가 물건이 안 팔렸어요. 뭐 이런 것 이거 반응을 제대로 한 게 아니라 능력이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반응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실적이 그 제품을 보니까 이러저러 했었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 능력 밖의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것들이 이제 조직에서 책임을 진다,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조직에서 일을 할 때 기존에 자기가 창업을 하지 않는 이상 있는 조직에 들어가야 돼. 있는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의 기본 룰이라는 게 보통 있습니다. 그것들을 끊임없이 따라 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를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용기를 내서 도전적으로 좀 시도들을 해봐라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 쐐기벌레인데, 송충이처럼 생긴 쐐기벌레인데, 아리조나 어디 가면 저런 벌레가 있답니다. 이 벌레는 땅에 사는데 나와서 밖으로 이동을 할 때는, 다른 굴로 이동을 할 때는 몸집을 불리기, 커야 덜 잡혀 먹으니까 여럿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렇게 이동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널드 설이라는 학자가 이거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원을 만들었어요. 원을 만들고, 또 그 이전에 여기 있는 쐐기 한 마리를, 이 맨 앞에 있는 쐐기가 리더냐? 리더 아니란 말이에요. 중간에 있는 놈을 떼서 여기다 갖다 놓고 또 움직여도 뒤에 애들 다 쫓아다니고, 맨 끝에 있는 놈을 또 앞에 갖다 놓으면 또 뒤에서 다 쫓아다니고, 특별히 뭐 리더다, 능력이 특출나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던 거고, 이것들을 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원을 만들어 놨더니 저 쐐기벌레들이 6일 밤을 뺑뺑뺑뺑 돌다가 다 굶어 죽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먹이들을 좀 놔뒀더니 한두 마리가 킁킁거리다가 또 다시 앞에 놈 꼬리를 물고 또 돌아다니고. 우리 조직에서 하는 일들이 사실은 새로운 시도들을 하기에는 엄청나게 두려움들을 겪고, 앞에 사람들이 해놓은 거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다가 그러다가는 이제 다 같이 변화를 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 잘 듣는 부하가 최고였는데 지금은 내 파트너가 제일 좋다.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상사인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상사는 예전에 인정을 잘해주고, 요즘은 신입사원들 퇴사하는 이유가 이 조직에서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것 같아. 날 키워주지 않는다. 그러죠.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날 키워주는 이런 것들일 테고요. 이거는 다른 이야기고. 우리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다는 아니시겠지만,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로 장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말을 했다가는 그 사이에 우리 애들 다 크고, 애들 교육일 경우 다 크고 늙어버린 거고, 조직에서 교육을 할 땐 그 문제 이미 다 지나가 버린 뒤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좀 옮기자,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맨 마지막에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